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7일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요사이 공개적으로 막말을 하는 대표적 인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최강욱 씨입니다. 최강욱 씨인데 이분이 최근에 자신의 책을 소재로 해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분은 영남에 있는 여권 지지층을 가리킵니다. 그분들한테 민주주의 달성하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은 단호하게 한번 쓸어버려야 안 되겠나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찍들이 살고 계시는데 이찍은 기호 2번 국민의힘을 찍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찍들이 살고 계시는데 한날 한시에 싹 모아다가 묻어버리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세상에는 2번을 안 찍은 사람들만 남으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도약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집들을 한날 한시에 모아가지고 싹 묻어버린다고 하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하는 식으로 또 6.25 때 공산당이 이 애국 인사들 학살하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반박을 했는데 반박문을 쭉 읽어보니까 가장 잘 쓴 사람은 역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2030을 극으로 몰아붙이려고 했지만 이번 조국 혁신당 성비위 무마 시도 사건으로 고구마 줄기처럼 진보 진영 빅마우스들의 위선적인 행태들이 오히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보도한 최강욱 전 의원의 은행은 조국 전 대표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극우에 가장 가까운 은행이었습니다. 보통 다원성을 부정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탄압하려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합니다. 테러나 홀로코스트, 극우성을 가진 행동의 본질은 공존을 거부하는 겁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이찍이라고 본인이 표현하는 사람들을 한날 한시에 모아 한 번에 생매장하면은 민주주의가 성공하고 도약한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조국 전 대표 2030을 극우라 공격할 시간에 진짜 극우적 은행을 보이는 최강욱 전 의원부터 비판하십시오. 매번 보수 진영을 성 문제로 공격하던 민주 진보 진영이 반복해서 성 비위에 휩싸이는 것처럼 사실 극우를 계속 입에 담는 것은 어쩌면 그들 안에 있는 부끄러운 자아를 숨기기 위한 처절한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착한 극우, 나쁜 극우가 따로 있습니까? 민주 극우가 따로 있습니까? 조국의 공격은 판타지였고 최강욱은 현실의 극우입니다. 조국 씨가 2030을 자꾸 극우로 몰고 가는데 그건 판타지고 공상이고 최강욱이야말로 현실 속의 극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최강욱 씨의 이 은행이 어떤 집단을 사잡아서 욕하는 겁니다. 사잡아서 반민주 세력으로 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처리 방법도 그냥 국민의힘 찍었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생매장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극우, 극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어떤 집단을 사잡아서 욕을 하면서 정오심을 부추기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폭력적인 수단을 강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눈에는 최강욱이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거구다 이거죠. 아주 잘 쓴 글입니다. 제가 가끔 이준석 대표의 글을 또는 말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의 글과 말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선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만들어서 유행하는 어떤 정치권의 그걸 뭐라고 할까요? 막 격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지금 요 원리를 갖다 대면 한국에서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수가 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들어와서 보수를 분열시켜서 맨정신 보수와 음모론 보수로 대충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는 집권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만해졌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신을 고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자충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 자충수가 극적으로 표현된 게 있습니다. 시계반을 돌려가지고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이 이끌던 미래통합당을 아주 세게 눌렀습니다. 수도권에서 미래통합당은 그냥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거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곤만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충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고만장, 허영심, 오만을 보여주니까 1년 만에 민심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1년 딱 걸렸습니다. 1년. 그래서 2021년입니다. 한 해 뒤입니다. 2021년 그것도 아마 4월이죠.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 박형준 씨가 압승을 했습니다. 잇따라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그만둔 윤석열 씨가 입당을 해서 후보가 되고 2022년 3월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딱 2년 만에 판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자충수를 두기 시작한 게 눈에 보입니다. 즉 최강욱 같은 사람들이, 정청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 자충수 두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20년과 지금 다른 것은 그때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고 반성도 하고 자세를 낮췄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극좌화해가지고 아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보수가 어떻게 하든지 이 극우파를 몰아내고 맨정신 보수로 재정비하지 않으면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내년 지방선거도 크게 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저나 역사는 되풀이되는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특히 경상도 사람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생매장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정권 잡은 쪽에서 비판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요게 왜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보수는 그 진영 안에서 잘못하면 자가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좌파는 자가 비판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조국 최강욱을 좌파 진영에서 비판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표로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하여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저의 말이 또 한 번 실증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